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월 7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다시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형 캔들이 나왔고, 아무튼 오랜만에 지수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캔들 자체는 파란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여전히 0.5%의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0.9%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그야말로 자동차 관련주가 크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무려 13% 급등이 나왔고요. 기아도 5%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또 바이오주의 흐름도 좋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상위종 내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이쪽이 시장을 주도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몇 개 바이오주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도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럼 오늘의 코스피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약간은 고점 부근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은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1조 2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또 1조 원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6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만 나오는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래도 외국인은 3천억가량의 순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까지 무려 10일 거래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외국인은 5,4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신고가를 경신했던 현대차, 외국인이 무려 4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전체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순매도가 찍혔지만 이 종목은 기관의 8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이 종목도 현대차를 따라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성물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모비스, 기아, 하나오션. 기관은 현대차 그룹주를 많이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까지 거의 다 현대차 그룹주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모처럼 새해 처음으로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캔들 자체가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고요. 나스닥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0.6% 빨간불이 들어왔고 S&P 500도 0.6%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의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이어서 다우지수. 이렇게 보니까 연초에는 다우지수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1%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반도체도 무려 2.7%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그 때문에 오전장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물론 오후장이 되면서 조금은 수급이 빠져나갔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미국 증시의 흐름도 굉장히 탄탄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최근에 국내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과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본다면 전방 산업이라 볼 수 있는 미국 증시를 보면 국내와 다르게 아직까지는 과열이라고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과열인지 아닌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어떤 지수든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면 한 번쯤은 과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는 최근에 흐름이 좋다고 해도 확실히 과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국내 증시를 바라봄에 있어서 조금은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 만약에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까지 흐름상 약간의 과열 신호가 있었다면 국내 증시를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최근에 코스피가 크게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약간은 안심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오늘 1% 빠지고 있고요. 대만도 소폭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빨간불이네요. 자,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코스피가 오전장에는 반도체 효과로 힘이 강했었다면 지금 보시면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꽤나 큰 낙폭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시장 흐름을 한번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요. 어제 정규장이 끝나고 시간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 구간이죠. 어제 정규장이 끝났을 때가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NXT장에서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전반적으로 많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날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가 조금 빠졌었고요. 그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장에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죠.
이렇게 나스닥 선물 지수가 시간에서 빠졌지만 오히려 정규장에서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좋았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10% 급등이 나왔고요. 그 때문에 시간의 시장을 뒤로 하고 오늘 오전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12시를 기점으로 또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 하이닉스도 빠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정말로 좋은 흐름이 있었던 현대차도 12시를 기점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도 12시를 기점으로 빠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업종들의 주가 흐름이 12시를 기점으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촬영을 마치고 나서 거의 장 막판에 다시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12시를 기점으로 많은 종목들이 빠지는 이 시점에 반대로 바이오 업종들 있죠. 이쪽의 흐름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 이 종목도 코스피 지수와는 다르게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12시부터 코스피가 크게 꺾였다면 뭐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주가 흐름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로봇 관련주까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었고 그게 내일이면 모두 지나가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CS2020은 진작에 개막을 했었고 또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는 내일 오전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관련 업종들의 상승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소멸과 함께 약간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저는 충분히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있고요. 오히려 바이오주는 다음 주쯤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은 기대감이 풀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바이오주도 다음 주가 되었을 때는 똑같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대장주들 있죠. 이쪽은 이벤트 소멸에 따른 약간의 단기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점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대장 업종들, 뭐 반도체, 로봇, 이벤트가 끝났다고 해서 재료 소멸 관점은 절대 아닙니다.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지금 시장을 선도하는 업종은 반도체와 로봇.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쪽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와 로봇에 파생되는 업종들이 있죠. 자율주행도 있을 것이고 또 전력기기 쪽 이런 업종들은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크게 주도했던 업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연코 현대차 그룹주라고 생각이 됐고 물론 12시를 기점으로 주가가 조금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대차는 12%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거래대금을 살펴보니까 지난 21년도 1월이었죠. 그때 한번 애플카 이슈를 달았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고가가 24%까지도 올랐었고 거래대금이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조 4천억이니까 거기까진 되진 않지만 역사상 두 번째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현대오토에버 이 종목도 지금 25% 급등과 함께 거래대금이 1조 5천억 이상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 그룹주는 어제 아틀라스가 공개가 되었고 또 구글과의 협력 이슈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내려왔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로봇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란 말씀드렸었고 어느 시점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 오늘 이렇게 빠르게 나올지 몰랐지만 어쨌든 오늘은 한 가지 정말 좋은 이슈가 있었죠. CS2026에서 정의성 회장과 젠수당의 비공개 회동이 있었고 그게 현대차 그룹주의 주가를 크게 밀어올렸습니다. 일단은 오늘 단순히 만났기 때문에 올라갔던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엔비디아가 어제 CS2025 기조연설이 있었고 거기서 자율주행 플랫폼이 알파마요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이 알파마요를 공개를 했었고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현대차와 회동을 했다는 것은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의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 시장은 이렇게 크게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무려 15% 급등이 나왔었고 또 자율주행 관련주 현대오토에버를 비롯해서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있는 슈어소프트테크까지 굉장히 현대차와 엮여있는 자율주행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차를 올해 출시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던 만큼 충분히 연초에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2시를 기점으로 시장이 조금은 빠지고 있지만 저는 역사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 또 거래대금이 두 번째로 많이 터졌다는 것은 뭐 현대차를 아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쉽게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번에도 30만 원 신고가를 터치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쉬어간 뒤에 이렇게 돌려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간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아무튼 자율주행 이슈가 있고 또 며칠 전에 개막한 CS를 통해서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이 아닌 로봇 기업으로서 밸류에이션이 다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계속해서 현대차도 이제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로봇주, 자율주행 관련주, 이쪽 관련주로서 바라보는 관점을 꼭 가져보시고요. 정말로 시장이 그렇게 바라본다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반도체하고 자동차, 아니 로봇 기업이죠. 현대차는 이쪽 업종으로서 또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하지만 쉽게 가는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급함을 내려둔다면 충분히 투자하기에는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약간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지난 연말부터 코스피가 많은 상승이 나왔거든요. 무려 6일 만에 10% 급등이 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 연초부터 너무 성급하면 갖지 말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